안녕하세요. 저는 에브리마인드 상담사 고도현입니다. 누군들 청소년 시기 때 내가 겪었던 어떤 그 상처가 어떻게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어떻게 있겠어요. 다 내 안에 어떤 흉터도 남아있고 마음의 응어리로 사실 남아있는 건 거잖아요. 사실은 완전히 나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간수하면서 지내느냐가 사실 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상처가 딱 났었을 때 그거 빨리 낫게 한다고 바로 막 이렇게 밴드 붙여가지고 덮어버리면 사실은 그 안에서 공기도 안 통하고 더 짓물거나 더 덧나는 경우들이 있죠. 좀 아파도 공기도 좀 통하게 바람도 쐬게도 해주고 조금 드러내야 좀 건조도 되고 그러면서 사실 아물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.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듯이 마음에도 약간 좀 위로의 말이 필요하죠. 나 자신에게 하는 위로의 말.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사정에 대한 이해, 학대 행위자를 이해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그때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것,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.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일단 알고 있는 건 거잖아요. 이럴 때 내가 기분도 안 좋고 좀 신체적으로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건 거잖아요. 지금 이렇게 상담에 찾아온 것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좀 지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건 거잖아요. 이렇게 용기를 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치유되는 과정으로 이미 들어섰다는 건 거죠. 알면 그때부터 내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예요. 여기서 조금 더 내 얘기를 해볼 건가 아니면 이번엔 그냥 조금 가만히 있을 건가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여지가 생기는 거고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내 과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해나가는 건 거잖아요. 트라우마 같은 상황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하나의 과정이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건 거죠.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혹은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괴로운 대상이 학대 행위자가 닮을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부모 자녀인 거잖아요. 그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닮았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 보일 때 사실 괴로움은 시작되는 거죠. 말씀하시는 것처럼. 여쭙고 싶어요. 정말 똑같은지.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차이라는 것이 뭐 정도의 차이, 학대 행위자가 이랬는데 나 똑같이 이렇구나. 에도 분명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. 근데 더 큰 차이는 나의 학대 행위자는 모르는 채 했다면 나는 안단 말이에요. 내가 어떤 면에서 나의 행위자와 내가 어떤 면에서 닮았는지. 사실 닮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때로는 혐오스럽기도 하고 너무 그 자체가 나를 되게 괴롭게도 하는 장면이지만 분명히 전 다를 거라고 봐요. 안다는 거는 내가 달리 해볼 수 있는 선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거거든요. 거기서부터는 사실 똑같지가 않은 거죠. 학대 행위자가 내가 닮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. 아동 청소년 시기는 내가 온전히 존중받거나 이해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었을 때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한 걸 찾아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통제감을 배워야 되고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거거든요. 그리고 게다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의 양육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에도 달라요. 나이가 닮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아이에게 혹은 내 이후에 나의 아이에게 혹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런 알아차림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건 거죠. 거기에 그냥 끌려가서 그냥 똑같이 나의 행위자가 나에게 했듯이 나도 똑같이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거죠.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마 나를 지키는 과정일 거고 내가 정말 유일무이한 나라는 존재로서 중요한 나가 될 수 있는 건 거죠.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. 네,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도대체 그 도리는 누가 만든 도리냐는 건 거죠. 저도 정해진 것도 없고 뭐 법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옳다,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어떤 내용인 거지 내가 그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혹은 내가 선택한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건 거죠.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. 더더군다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요받았을 때는 더
더 하기 싫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마음인 거고 자연스러운 마음인 건데,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죠. 죄책감도 사실 든단 말이죠.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자식으로서 좀 아닌 건가 싶은 마음 든다는 건 거죠. 조금 더 그 순간에 멈춰서 나를 먼저 좀 더 돌봐봤으면 좋겠어요. 누구는 설사 이기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기적인 게 맞다고 봐요. 정답이 없거든요. 도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,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도 혹은 그러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라고 전 봐요. 나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내가 어쩌고 싶은지,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건 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거고, 그거는 서로 간에 사실 더 좋을 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나에게만 집중했었을 때 난 지금 어떤 마음인지, 학대 행위자는 나에게 미안함을 이야기했는지, 사과를 했는지, 난 사과도 받고 싶고 사실 꼴보기 싫고, 그렇다면 그 마음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그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내 성격대로, 내 성질대로 해본다라는 건 거거든요. 나를 좀 지킨다라는 건 거거든요. 나중에 그런 마음을 충분히 나에게 집중하고 나면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우러나서 도리를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. 해도 그때는 해도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고,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사실 내 아직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거나 아직 그 관계가 여전히 좀 힘듦으로 남아 있거나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건 거죠.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건 거죠. 굳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혹은 어떤 사회적인 틀, 이런 거에 내가 맞추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또 다른 나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양가적인 마음 든다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,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내가 부모님보다 때로 키가 더 클 수도 있고 벌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이제 힘들어지신 모습 보면 사람 마음에 측은지심 들 수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. 그래도 내 부모니까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. 그리고 그 모든 장면에서 다 그 학대 행위자가 나에게 어떤 학대 행위만 했던 건 분명 아닐 거예요. 좋았던 점도 있고 힘들었던 점도 있고 그게 다 같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다 같이 있는 거는 사실 내가 느낄 때 이렇게 몇 대 몇을 나눌 수는 없는 거지만,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그런 즐거움과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나의 괴로움이 좀 더 크다면 나는 좀 더 그 괴로움이 큰 거기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걸 굳이 애써서 좋은 점이 있었으니까 나의 힘듦 이런 것들을 좀 괜찮은 걸 거야, 조금 내려놔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, 그런 면에 어떤 좋았던 면에서는 참 좋았지, 하지만 나쁜 면에서는 참 속상했지, 서운했지, 괴로웠지, 그 마음을 조금 알아봐 주는 거죠, 스스로. 그러고 나서 나의 타이밍에 이제 그 부모님에게 좋았던 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고, 조금 더 부모님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관계를 맺고 싶어, 그 타이밍은 내 거일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좀 분명해지면 그때 해도 좀 늦지 않을 거라고 봐요. 지금까지 상담사 고도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